자, 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좌변을 변형해서 우변의 모양을 만들 건데 조합 자체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무엇과 무엇? 순열과 계승을 섞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계승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NPR이 무엇이기 때문에 n팩, r팩 이기 때문이죠. 아니 n-r팩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보통은 무언가 조합과 관련된 걸 증명하려고 할 때는 모양을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물론 얘는 빈칸 넣기이기 때문에 이미 힌트를 제시한 바 있죠, 밑에서. 근데 잘 모른다고 생각해보면 얘 증명하고 싶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n팩, 3팩, n 플러스 3팩 빼기 n-1팩 그리고 4팩이냐? 그치? 그 다음에 n 플러스 3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거 연산하려면 이제 밑에 줄랑 똑같은 거지, 이거하고.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안 똑같은 게 문제입니다. 분모가 안 똑같으면 우리는 뭘 하게 돼 있죠? 통분을 하게 돼 있죠. 통분을 하려고 하면 얘한테 n을 곱하고 얘한테 4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줄이 생략되어 있지만 n 플러스 3팩토리라는 공통식을 뽑아 넣고 n팩 4팩 분의 4 마이너스 n팩 4팩 분의 n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 안되나 친구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3은 그대로고 여기 분자를 계산하시면 얼마겠어요? 여기가 4-n이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조합으로 바꿔야 돼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얘가 들어있잖아요. 얘의 정체는 뭐냐면 4팩 n팩 분의 n 플러스 4팩이잖아. 아이씨 글씨 왜 이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의 모양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쵸? 예. 네. 그럼 식이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얘한테 n 플러스 4를 곱해주면 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n 플러스 4로 나눠주고 원래 있던 4-n을 위에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어떤 공식을 증명할 때는 조합을 누구만의 식으로 표현한다? 계승만의 식으로 표현한다. 팩토리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오늘 책이 같이 좀 봐. 이렇게 안 치네. 이번 학기 내내 같이 앉혀놓고 앉아놓고 같이 좀 봐. 자, 1190번 1191번 둘 다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둘 다 어려워요. 자, 얘는 설명할 칸이 없어서 이걸 좀 열어서 할게요. 나중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치 같죠?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좌석 번호가 적힌 이 말은 뭐예요? 좌석이 다 구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상 이제 순열로 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순서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의자 중에 5개 의자에 앉히고 싶다.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이다. 야, 그러면 A의 좌석 번호가 24 이상이면 24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B의 좌석 번호가 14 이상이면 14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나는 그림을 총 몇 개를 그려야 된다? 8개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근데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뭐 8개를 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나의 제한 조건을 보면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이렇게 차 1이죠. 이렇게 차 1이죠. 이렇게 차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옆으로 인접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타 조건을 보시면 좌석 번호가 차가 1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차 10이죠. 이렇게 차 10이죠. 이렇게 차 10이죠. 앞뒤로도 인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존나 더운가 봐요. 가까이 앉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 더우니까 가까이 앉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냄새? 죄송합니다. 네, 자,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셀 건데, 어차피 위에서 바라보면 얘는 이런 단순한 그림일 거예요. 이렇게 7칸이 있고 이렇게 3칸이 있는 형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거를 제가 몇 개를 그릴 거라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밑에 달아둘게요. 알았죠? 예. 자, 제일 처음에 A의 좌석 번호가 2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A는 여기에 앉았다고 간주해 볼게요. 알겠죠? 예. 여기 앉는 순간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자리 못 씁니다. 이 자리 못 써요. 이 자리 못 써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꾸 먹고 있으면 못 써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라고 했지만 14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3에 놓아볼 수 있겠죠? 13에 놓아보면 또 뭘 해야 돼요? 이 자리 못 써요. 그렇구나. 그럼 자리 몇 개 남았죠? 자리 몇 개 남았어요? 4개가 남았지. 학생 몇 명 남았습니까? 3명이 남았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비워야 됩니다. 여기 안 비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를 누군가 앉히는 순간 여기도 못 쓰고 여기도 못 쓰기 때문에 한 명밖에 추가로 못 앉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학생들을 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의 학생이 번호 있는 의자에 앉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3팩토리알 6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순열로 처리하면 될 거라고 말했었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분할입니다. 케이스 분리학 푸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여전히 A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못 쓰고 여기도 못 쓰고 여기도 못 씁니다. 이제 B의 자리를 왼쪽으로 한 칸 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친구들? 괜찮냐고?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럼 여기를 못 쓰고 여기를 못 쓰기 때문에 여기 3명이 쭈르륵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여기 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못 쓰죠. 됐습니까? 자리 몇 개 남았어요? 자리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어디 꼭 비워야 되죠? 그럼 여기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팩토리알 똑같이 6가지가 되겠네요. 엄마, 우리 엄마 집에 계시는데 죄송해요. 개소리였어요. 됐죠? 재준이가 이해하고 웃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러서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감탄사를 했거든요. 우리 엄마 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이제 24번에 앉은 건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A를 어디에 앉혀야 돼요? 25번에 앉혀야겠습니다. 더 이상 B는 왼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A를 25번에 앉히게 되면 이 자리 못 써요. 이 자리 못 씁니다.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로 인해서 못 쓰는 자리가 아까는 3개였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죠. 맞잖아. 자, B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못 씁니다. 됐니? 자리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지.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한 자리밖에 못 써요. 여기 앉으면 여기 못 앉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자리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여기 한 명이 꼭 앉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2 곱하기 팩토리얼. 2의 제곱 곱하기 3팩토리알. 2의 제곱은 뭐냐면 저 둘 중에 누굴 고를 것인가,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가 선택한 거고 나머지 학생 나열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24가지가 가능하겠네요.
다음 여전히 A가 여기 앉아서 여기 앉지 못하고 여기 앉지 못합니다. 자, B를 왼쪽으로 시프트를 한 칸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지 못하고 여기 앉지 못하고 여기도 못 앉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세 자리밖에 안 남는데 두 자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B를 다시 왼쪽으로 한 칸 시프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못 쓰고 이 자리 못 씁니다. 자리 4개 남았으니까 이때는 앉히는 게 가능하죠. 어떻게? 여기 앉고 여기 앉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앉고. 그러면 2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얼마냐면 12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A가 여기 있었어요. B를 여기로 보낼 수 있죠. 여기 못 쓰고 여기 못 쓰고 여기 못 씁니다. 5개의 자리가 남았습니다. 맞아요? 5개의 자리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를 못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못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2 곱하기 3팩토리얼 얼마? 12입니다. 그래서 답은 6 곱하기 2 더하기 24 더하기 12 곱하기 2죠. 얼마? 60까지가 되겠네요. 자, 제 말 잘 들어요. 이런 걸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기서? 이건 사실 귀찮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문제를 풀었는데 5문제를 푼 느낌인 거지. 맞잖아. 그래도 귀찮은 것으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할 만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머리가 편찮죠? 귀찮은 게 아니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191번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얘는 머리가 조금 편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뉜 정사각형의 각 칸에 9개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적는데 5는 이미 적혀 있어요. 맞니? 그 다음에 1행, 2행, 3행의 합이 서로 같다. 이거에서 뭘 해보면 좋겠습니까? 1부터 9까지 합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45죠? 그러면 이 합은 얼마로 같다? 15로 같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지? 괜찮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와 여기 들어가는 숫자 합은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해. 그걸 알겠어.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중에 5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 때문에 그 다음에 행의 수의 합이 같다 때문에 이 행을 먼저 결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행은 4, 5, 6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3, 5, 7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 2, 5, 8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 1, 5, 9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얘를 선택해 버리잖아요. 4, 5, 6을 2행으로. 그러면 4와 6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남은 6개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15를 만드셔야 됩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 2개 뽑으면 안 돼요? 안 돼요. 3개 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1행과 3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357은 사실 가능합니다. 357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왜냐면 3하고 7을 지우잖아요. 그럼 15를 만들려면 9, 2, 4 되죠? 1, 6, 8하고 어차피 짝이니까 그지? 그래서 2, 4, 9하고 1, 6, 8의 조합으로 1행과 3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258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2하고 8을 지워버리면 남은 숫자 6개 중에 15 만들 수 있는 숫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9하고 6하고 더하면 이미 15죠. 그럼 두 개로 15니까 6을 빼볼까? 9하고 4하고 더하면 10인데, 아니 13인데 3 더하면 16 돼버리죠. 1 더하면 14 돼버리죠. 불가능합니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얘도 일행과 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덤프를 진행해버리면 머리가 아파진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159. 얘는 가능한데 1, 9를 지워버리면 15가 되는 게 누가 가능하지? 그렇죠. 3, 4, 8하고 2, 6, 7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행일지 삼행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됐니? 자, 그런데 일행과 삼행에 놓을 숫자를 잘 관찰해보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감사합니다. 합해서 15입니다. 아, 그건 당연히 알고 시작한 거잖아. 그거 말고요. 다 조건을 생각해서 봐야지. 짝수 2개, 홀수 하나입니다. 짝수 2개, 홀수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색칠한 칸에 적힌 네수합이 짝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 짝수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짝수 하나에 홀수 하나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쪽 끝에 짝수가 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네 귀퉁이를 더해서 짝수만 되면 되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행과 3행의 양 끝에 합이 짝수. 이 말은 짝짝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짝짝짝짝. 아시겠죠? 두 번째, 1행과 3행의 양 끝에 합이 홀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2개씩 홀수여도 그걸 더하면 다시 짝수가 되기 때문이죠. 이해하겠나 친구들? 이해하겠어? 근데 이 중에 누가 2행이에요? 얘가 2행이고 얘가 3행인가? 그런 고민 같은 거 하지 말랬지. 자,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거의 답에다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확히 곱하기 2의 제곱을 할 거예요. 왜냐면 두 개의 케이스 다 1행과 3행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짝코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그냥 얘가 1행이고 얘가 3행이다 라고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쌤말 무슨 말이지 하니? 그럼 왜 네 맘대로 357을 골랐냐? 2행을 159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2를 한번 곱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왜 이게 2행이고 왜 이게 3행이냐? 반대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2를 한 번 더 곱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357이 여기 그냥 들어갔다고 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행에는 249를 넣을 거고 3행에는 168을 넣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이해하시겠죠? 자, 1행에 249를 넣을 건데 양 끝에 합이 짝수니까 짝수를 양 끝에 표현하려면 2와 4의 위치 변경밖에 없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3행에서 68을 변경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총 4가지밖에 없죠. 이해됐니?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49를 1행에 집어넣을 건데 양 끝에 합이 홀수니까 홀수가 어딘지 와야 되잖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럼 홀수의 위치 2. 그 다음에 걔랑 어떤 짝수를 대응시킬 것이냐 또 2. 그래서 2의 제곱입니다. 밑에 것도 2의 제곱이죠. 그럼 16이에요. 그럼 이거 더해보면 20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경우수가 적게 나오지 더? 왜 때문이지? 아, 여기 세제곱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357이냐 159냐 두 개. 357일 때 1n과 3n 결정, 159일 때 1n과 3n 결정. 세제곱이에요. 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해됐죠? 다시요.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헷갈리는 모양인데 그냥 357일 때만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357일 때만 하면 357을 골랐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됐니? 근데 누가 2n이냐 누가 3n이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당신들 뭐 해야 돼요? 159일 때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를 또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방금 구한 20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하시면 16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되겠니 친구들? 넘어가도록 하겠노라. 넘어가 되죠? 자 다음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24개로 즉 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없으면 이것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어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옆이고 여기가 위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앞이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드론처럼. 드론 알죠? 드론 이건 드론 놈들. 드론처럼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랬는데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인의 검은색이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꼭 하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정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겠죠?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림 2를 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까만 게 최소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최소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최소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검정색 유리상자가 6개밖에 없어요. 존나 슬프죠? 그럼 6개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나눠서 해. 내가 경우의 수의 핵심 뭐라고 했어? 분할. 아이 진짜 훌륭해. 너무 훌륭해. 분할. 알았어요? 알았니? 야 분할을 잘못하면 나중에 분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문제를 틀려서 분할 수도 있어요. 네. 분할 잘하시고 여기를 제가 1열이라고 하고 여기를 제가 2열 뒤에를 2열이라고 할게요. 이라고 해서 1열 먼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1열을 채우려면 최소 몇 개의 검정 상자가 필요하죠? 2개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까맣게 칠하고 여기를 까맣게 칠하면 위에서 봐도 이걸 만족하고 옆에서 봐도 이걸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고마워. 근데 이 1열을 결정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교차. 한쪽으로 다 모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다 모으면 이거는 만족하겠지만 여기가 하얀색으로 바뀌겠죠.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1열의 결정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의 유리상자가 몇 개로 바뀐 겁니까? 4개로 바뀐 상황입니다. 2개를 이미 썼기 때문에. 그럼 4개를 가지고 저 뒤를 시커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1열은 무시해도 되잖아. 이제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1열을 치우고 2열만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친구들? 자, 그러면 이렇게 까맣기 때문에 여기도 이 줄에도 최소한 1개, 이 줄에도 최소한 1개, 이 줄에도 최소한 1개를 넣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말은 지금 그 블럭이 4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더 넣어야 돼요. 어디에 더 넣을 거예요? 고민하지 마. 그냥 여기다 2개를 더 넣고 뭐 하면 된다고? 3을 곱하면 된다고.
왜냐면 여기 두 개를 더 넣어도 되는데요? 여기도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곱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제일 위에 두 개를 더 넣는 걸 우리 합의를 본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디에 칠할 건데요? 이렇게 칠할 건데? 선생님 가르쳐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러면 되잖아. 4개 중에 2개 골랐다. 나 4개 중에 2개 골랐어. 이러면 되잖아.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세고 있죠? 아무것도 안 세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2개가 이미 칠해진 상태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 또 칠하면 되냐, 안 되냐? 여기를 또 칠하면 이런 데를 칠하고 안녕, 여기 비어있단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한 개는 여기 아니면 여기를 칠해야 돼요. 어쩔까? 고민하지 마. 그럼 여기 자동으로 여기 칠해야 되죠. 저 아무것도 안 셌습니다. 36까지네요. 이해되시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차피 독립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2 곱하기 36 하시면 얼마다? 72가지다. 이렇게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잘 활용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뭐 센 거예요? 한 가지인 겁니다. 한 가지. 그냥 한 개 세서 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우의 수가 점점 셀 것이 줄어들면서 아무것도 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잖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라고 하고 걔가 몇 개 중에 선택된 것인지 생각해서 그걸 곱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 3개와 맛있겠다. 같은 종류의 쿠키 2개를 이것도 맛있겠네.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죠. 정의 구현이죠. 네. 아무것도 못 받으면 개빡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젤리와 쿠키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잘 봐. 아까 우리가 사람을 의자에 앉힐 때 선생님이 뭐를 사용했지? 팩토리얼 사용했지. 사람을 의자에 앉힐 때 팩토리얼 사용한 이유는 의자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자를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이 개소리고요. 자, 의자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자에 이름이 없어서 이 의자가 구분이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셀 수 없다는 거지.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잘 봐. 갑자기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젤리 3개와 같은 종류의 쿠키 2개.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인 거예요. 젤리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순열로 세면 되는데 쿠키는 같기 때문에 순열로 셀 수가 없는 거지. 맞아? 그럼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같은 종류가 일단 무조건 문제가 돼요. 우리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세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순열을 통해서 알아요. 같은 게 들어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면서 불편해진다는 걸 순열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장 속이 편한 방법은 쿠키를 한 놈이 다 받으면 안 돼요? 어차피 4명한테 줄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도하게 돼요. 물론 그것만 되는 건 아니죠. 자, 쿠키를 2개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그러면 쿠키 2개를 한 묶음으로 봐서 젤리가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쿠키 2개 한 묶음을 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구분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2번째.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젤리를 2개 받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우는 쿠키 2개를 찢어서 다른 학생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순열을 쓸 수 없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3번째. 젤리 플러스 쿠키를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같은 것인 순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키가 젤리하고 묻어서 한 묶음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쿠키는 다른 젤리와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쌤말 무슨 말 이해됐니?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젤리 3개를
A, B, C라고 하자. 알았니? 쿠키 두 개를 D, D라고 할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쿠키를 두 개 받는 학생이 있다. 이 케이스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B, C, D, D 이걸 주는 거야. 저게 한 묶음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젤리 두 개를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A, B, C, D, D다 이겁니다. 선생님 왜 A, B예요? A, B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A, B 아닐 수도 있죠. A, C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죠. 그럼 3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따가 처리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젤리 플러스 쿠키면 A, D. 선생님 A, D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괜찮다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우를 세봅시다. 얘는 뭐예요? 제일 쉬운 거잖아. 뭐? 4 팩토리얼 24개. 무슨 말인지 알죠? 4개가 다 구분되기 때문에 학생 앞에다 줄을 세우면 돼요. 아니면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서 줄 서봐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서로 뭘 먹겠다고 싸우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아시겠죠? 네. 젤리 두 개를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이 젤리 두 개의 묶음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제가 했는데요. 실제로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3C2를 곱하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A, B, C, D, D라고 하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4개의 물건이 있는 건데 그 중에 2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팩, 2팩. 이해됩니까? 36까지예요. 젤리와 쿠키 조합은 3C1로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쿠키는 구분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젤리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3C1 곱하기 그냥 3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4팩토리얼 곱할 거니까 72가 되겠네요.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따라서 24 더하기 36 더하기 72니까 답은 132가 되겠습니다. 분할을 잘 하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야 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십진법의 전개식이잖아요. 실제로 1, 2, 3, 4, 5라는 숫자는 진짜 1, 2, 3, 4, 5가 아니잖아요. 1000 더하기 2000 더하기 300 더하기 40 더하기 5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10,000이 A개, 1000이 B개, 100이 C개, 10이 D개, 1이 2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걸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한 십진법 뭔지 모르나? 다 알죠? 우리가 0부터 9까지의 수만 한 자리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큰 수는 다음 자리를 넘기죠. 이걸 십진법이라고 해요. 만약에 0부터 3까지의 수만 사용을 하고 3보다 크게 되면 다음 자리를 넘기면 뭐가 되겠어요? 사진법이 됩니다. 0부터 7까지의 수만 쓰고 7보다 큰 걸 다음 자리를 넘기면 팔진법이 됩니다. 0부터 13까지를 한 자리에 때려박고 선생님 13을 뜻하는 기호가 없는데요. 괜찮아 만들면 돼요. 아라비아 숫자 우리 만든 거잖아요. 추가로 만들면 돼요. 한 자리에 때려박고 14부터 다음 자리를 옮기면 14진법이 됩니다. 진법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은 10진법을 쓸까요? 손가락이 10개라서 10진법 쓰는 겁니다. 만약에 8개였다면 우리는 8진법의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4개였다면 4진법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1개였다면 2진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손가락이 1개라서 2개라서 2진법밖에 못 쓰는 애가 누구예요? 컴퓨터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정보가 있고 없고를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장치에 전기를 저장해서 1이냐 0이냐 이거밖에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2진법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존나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기의 숫자는 2진법으로 변환이 돼서 계산을 한 후 다시 10진법으로 변환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개빠른 거죠. 네, 그냥 그렇다. 알겠죠? 네, 걔들은 기계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5의 배수이고 이게 존나 중요한 힌트예요. 왜냐면 5의 배수려면 끝자리가 뭐여야 돼요? 0 또는 5여야 되잖아요. 근데 1부터 9까지밖에 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2가 그냥 5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CD가 5보다는 작고 대소관계 지정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보다는 A, B가 커요. 그러니까
A나 B나 D의 레인지를 결국 누구 혼자 다 결정하고 있냐면 C 혼자 다 결정하고 있어요. 즉 A나 B나 D가 어떤 수가 될 것인지가 C로부터 출발한다. C 발놈이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우리 고유어 있잖아요. 그죠? 시작한다. 아주 아름다운 뜻이죠. 예.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C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C는 뭐부터 가능할까요? C는 5보단 작아야 되잖아. 4는 안 돼. 그럼 D가 없잖아. D가 없다는 건 뒤졌다는 건가? 자, 그만할게. 오늘 좀 미쳤나봐요. 자, C는 3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분할은 C가 3일 때, 두 번째 C가 2일 때, 세 번째 C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C가 3이면 당연히 D는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과 5 사이에 끼어있는 자연수는 4밖에 없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럼 A, B만 결정하면 되는데 A, B는 3보다 크면 되거든요.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4는 사용할 수 없어요. 5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6, 7, 8, 9, 4개 중에 2개 고르는 겁니다. 순서 없습니다. 4, 2, 6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소관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대소관계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큰 게 A, 작은 게 B 이렇게. 자, C가 2인 경우에는 D를 결정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2와 5 사이에는 3, 4 두 개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2를 곱하면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C보다는 크다고 했잖아요. 봐봐. 이제부터 중요한데 C가 2야. D는 3과 4 중에 선택을 했어. 만약에 3을 선택했다면 4가 남았고 4를 선택하면 3이 남은 거야. 근데 걔는 여전히 C보다는 큰 상태이기 때문에 B나 A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6, 7, 8, 9 하고 그 남은 거 하나 총 5개의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5C를 곱해야 합니다. 20. 이해됐습니까? 자, C가 1이라면 1과 5 사이에는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겠죠. 그리고 2개의 숫자가 남은 상태입니다. 남은 2개의 숫자에다가 6, 7, 8, 9 더하시면 6개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C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시면 답은 71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8까지 9개의 정수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정수의 분류를 잘 쓰면 편하겠지. 왜냐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0부터 8까지 숫자를 분류해볼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분류할게요. 이 그룹을 A그룹, 이 그룹을 B그룹, 이 그룹을 C그룹이라고 해요. 왜냐면 3의 배수를 판정할 때 나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0을 쓰든 3을 쓰든 6을 쓰든 걔들을 더했을 때 나머지는 어차피 3로 난 나머지 얼마니까? 0이니까. 누굴 선택하든 특성이 똑같습니다. 0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2를 쓰든 4를 쓰든 7을 쓰든 사실상 똑같죠. 2를 쓰든 5를 쓰든 8을 쓰든 사실상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AAA 무슨 뜻이에요? 건전지라는 뜻입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즉 0을 포함한 3의 배수만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실제로는 0, 3, 6밖에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맨 앞줄에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자리 자연수니까 두 가지밖에 못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순서를 섞으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되겠죠. 됐나? 두 번째, 3의 배수가 되려면 BBB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1, 나머지 1, 나머지 1 모으면 나머지 0. 이해됐어요? BBB는 3팩토리얼로 처리하면 되겠죠. 0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CCC도 가능하죠. 똑같이 6가지겠죠. 나머지 2, 나머지 2, 나머지 2 더하면 나머지 0. 아시겠죠? 다 했나 선생님? 아니요. ABC. 역시 초콜릿이죠. ABC 가능하죠.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2 더하면 나머지 0.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ABC가 가장 어렵습니다. ABC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 0을
뽑는 경우에는 맨 앞자리에 올 수 없지만 0을 안 뽑는 경우에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전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0이 아닌 경우 먼저 쓸게요. 2C1로 즉 A에서 36 중에 2개만 뽑은 거예요. 36 중이란 뜻이 아니고요. 네, 36 중에 2개를 뽑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았고 그 다음에 3C1 147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3C1 258 중에 하나 뽑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숫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0은 들어있지 않지. 곱하기 3팩토리얼. 이해됐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제가 A에서 뽑을 때 뭐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36 중에 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0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0을 선택하는 건 경우의 수 한 가지니까 딱히 뭔가 곱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3C1 똑같이 3C1 해서 ABC를 완성했어요. 그럼 나한테 3개의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0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맨 앞에 누가 못 오니까? 0이 못 오니까 2가지 그리고 2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됐죠? 맨 앞에 게 얼마니? 108. 두 번째 게 얼마야? 36. 그럼 144가지가 나옵니다. 얘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ABC 빼먹으면 답이 확 줄어들겠죠. 이해합니까 여러분? 답은 얼마? 160이 되겠습니다. 쌤하고 같이 푸니까 개 쉽죠?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쉬워요. 뭘 잘하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 못하시면 제가 참 분하죠. 분할. 어떻게든 기억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가상이 여겨주고 존나 도저히인데 계속하네 하지 마시고 알았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서다단 2대의 4인승 레일바이크가 있다. 남학생 3명과 미나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다음 조건에 따라 모두 2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고 한다. 여학생은 2명씩 짝을 이루어 탑승하고 서로 옆자리에 앉는다. 미나가 탑승한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앉는다. 남학생이 3명인 게 문제예요. 한 자리는 비워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짝을 지어 탑승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레일바이크에 여학생이 둘 타고 남학생이 둘 타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럼 남은 레일바이크에 여학생 둘 타고 남학생 혼자 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레일바이크에 여학생이 넷 다 타고 남은 레일바이크에 남학생이 타는 것도 가능하잖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일바이크 어차피 굴려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 섞어야 돼요. 아무튼 경우의 수는 뭐 그런 건 고려하진 않기 때문에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케이스를 2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여학생 4명 그리고 남학생 3명. 두 번째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1명. 이렇게. 됐습니까? 됐냐고요? 자, 근데 제한 조건이 뭐 때문에 이게 불편하냐면 미나가 탑승한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엔 누가 없는 거예요? 미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만 미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자, 제일 위에 건 3개가 편하죠? 왜냐면 여학생 4명은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안 치면 되잖아. 왜 4팩이라고 하냐면 니네 봐봐. 여기에 번호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알죠, 선생님? 야, 본인이 여기 앉았는지 여기 앉았는지 여기 앉았는지 여기 몰라 진짜? 진짜 모르냐?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기 막 물이 흐르고 있으면 나 여기 앉을래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몰라. 다 알지. 다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4팩토리얼. 남학생도 선생님 남학생은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4P3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투명인간이 우리의 일행이에요. 투명인간의 성별은 남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명인간하고 대화하는 친구들 가끔 있잖아. 안녕 이렇게 없어요? 아무튼 그냥 투명인간 한 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팩토리얼. 왜냐면 투명인간 구분이 되니까. 근데 투명인간 2명, 3명 늘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은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여기 투명이가 앉아있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 이렇게 손쉽게 셀 수 있잖아요. 이게 됐죠? 얘 얼마니? 24의 제곱 얼마니? 576 아니니? 슬퍼도 되니 선생님? 방금 뭐 주고 무슨 생각했니? 576 맞죠? 네. 자 2번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미나는 반드시 다 채워진 거에 앉아야 되니까 미나를 먼저 뽑을 건데 미나를 뽑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미나 옆에는 어떤 여학생이 앉을 건데 걔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3C1 이게 뭐냐면 미나와 같이 앉을 여학생을 선택한 거예요. 같이 앉을 여학생. 그 다음에 3C2 이건 뭐냐면 이 레일 바이크에 같이 동승할 남학생 둘을 뽑은 거예요. 주위에 아직 얘를 안 앉았어. 그냥 4명을 확보했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여학생이 앞에 앉을 거냐 남학생이 앞에 앉을 거냐를 정해야 돼요. 2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좌우를 어떻게 앉을 거냐. 미나하고 같이 앉는 여학생이 좌우이냐 우좌냐. 남학생이 좌우냐 우좌냐. 그럼 2를 추가로 2번 곱해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학생 2명은 선택할 필요 없어. 남은 사람이니까. 남학생 1명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사람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투명이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냐 뒤에냐 좌우냐 좌우냐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얘가 똑같이 24고 얘가 똑같이 24여서 똑같이 24의 제곱인 576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산의 결과가 똑같아요. 됐니? 자 그러면 답은 576 곱하기 2냐? 아니에요. 여기다 2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왜냐면 레일바이크 색상이 다르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거 뭐냐면 차량 변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으면서 그냥 틀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답을 내는 그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잃으면 안 돼, 잃으면 안 돼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뇌의 성능이 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수학 문제를 충실히 풀면서 두뇌의 퍼포먼스를 계속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나 실수했다 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연습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지. 기회가 또 오면 난 잘할 수 있어. 걔 구랍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니? 야, 올림픽 국가대표가 양궁에서 활 쏠 때 실수 거의 안 하잖아요.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 같은 평범한 인간도 이제 좀 취미라도 훈련을 하다 보면 10점을 쏠 때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역시 내 실력이. 딱 안 맞으면 실수했어. 또 안 맞으면 실수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설득력이 있니?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주의해야지 라는 건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건 좋은 방식인데 실제로 실수는 왜 자꾸 발생하냐라고 하면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연습을 조금 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실력은 충분한데 그냥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해봐야 나에게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여튼 이걸 계산하시면 2304 이게 답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렬 시스템이 안 풀려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풀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웬만하면 진도를 다 끝내려고 하는데 좀 남을 수도 있는데 여튼 다 풀려 있어야 되고 금요일날 총괄평가가 있으니까 총괄평가 준비도 좀 하시고 네, 봅니다.
오, 안 보면 안 됩니다. 금요일 준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